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쌤의 쉬운 미생물학의 찬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생물학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슬알균, 스트랩토코커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랩토코커스 속,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우리가 사슬알균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요, 이제 요점 정리, 그래서 이제 간단한 부분들만 파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서 이제 세세적으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들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사슬알균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 속해 있구나라는 정도만 익히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죠. 먼저요, 이 사슬알균이라고 얘기하는 이 스트랩토코커스 속은 우리가 이제 란스필드 그룹에 따른 그 분류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즉 뭐냐면, 이제 C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그 다당체의 그 항원성에 따라서 침강 반응으로 우리가 보통 A에서 보통 S까지 분류하는 그 혈청학적 분류를 우리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 A, 그룹 B, 뭐 그룹 D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사슬알균 속의 동정 요점 정리 그 하나하나씩 제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액체 배지에서 연쇄상 배열을 취하는 그룹 양성 구균이다 라고 해서 우리 옆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림이요. 그래서 그 연쇄상 배열,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을 했다, 이렇게 배열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배열한 그 그람 양성 구균이다. 왜? 그죠? 그람 우리가 양성이니 그람 음성이니 했을 때 그 색깔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제가 그 그람 사인 관련된 부분들 강의 또 올려놓은 거 있었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그람 양성이니 그람 음성이니 그 다음에 위양성이니 위음성이 나타났을 때 그 어떻게 왜 그런 원인이 그렇게 되는지 부분은 설명이 있으니까 그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이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연쇄상 배열을 취하는 그람 양성 구균이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BAP 배지 그 상황에서 알파, 베타, 감마 용혈이 있으면서 이제 카타라제 테스트 음성이다.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D군에서는 이제 뭐 양성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카타라제 음성으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D군 사슬알균 중에서 장두균은 이제 보통 한천 배지 메콩키아가에서 발육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란세필드 그룹에 따른 분류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뭐 D군이니 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당체 항원에 따라서 침강관으로 통해서 이제 A에서 S까지 구분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슬알균 속에서는 첫 번째요. 스트랩토코커스 피오제니스. 스트랩토코커스 피오제니스는 이제 뭐다? 이제 그룹 A에 속합니다. 제가 여기다 다시 쓸까요? 스트랩토코커스 피오제니스. 얘는 뭐에 속한다? 그룹 A에 속한다. 그 다음에 스트랩토코커스 아갈락티아. 얘는 그룹 B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거 엔테로코커스 약자를 쓸게요. 페칼리스. 얘는요 그룹 D에 속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비리단스. 비리단스 그룹에서는 이제 그룹이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다? 란스필드 그룹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스트랩토코커스 속에서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균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그런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사슬 알균의 그 동종 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셨죠? 이런 정도만 알고 넘어가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죠. 여기서도요,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그 그룹에 대해서 그 란스필드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만 살짝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먼저 그룹 A, 여기 있죠. 그죠? 균 중에서 그룹 A는 뭐였었어요? 피오제니스. 그리고 용해성은 베타 용형을 나타낸다. 이런 정도만 일단은 알고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그룹 B는 아갈락티아. 그래서 역시 베타 용형. 그 다음에요. 엔테로코커스에서는 요거 어디였어? 요 균, 그죠? 요거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용을 다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요. 유모니아, 알파 용혈을 나타내더라. 그 다음에 비리단스 그룹, 그것은 알파 용혈이고요. 자,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 그룹 A는 아까 전에 이제 피오제니스라고 해서 이제 베타 용혈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질병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피오제니스라고 하는 그룹 A에 속하는 그런 부분들의 균에 이제 질병에 있을 때는 뭐 인두염, 그 다음에 성홍열, 뭐 단독 급성 사구체 신염, 류마티스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룹 A에 속하는 그룹 피오제니스에 대한 일반적인 질병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갈락티아라고 얘기하는 그룹 B 그룹에 속하는 그 부분의 질병, 뭐 신생아 수막염, 그 다음에 뭐 폐혈증 이런 부분들이 이 B 그룹에 속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의 질병입니다.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그룹 D에 속하는 것은 이제 엔테로코커스 쪽에서 얘기하는 페칼리스인데 얘는 이제 요로감염. 여기는 뭐 나오진 않는데 요로감염. 요로감염 같은 경우가 이제 D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비리단스라고 하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치아 관련된 부분, 충치나 악읍성 심내막염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질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폐렴, 수막염, 뭐 중이염, 심내막염, 관절염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스트레프토코커스 속에서 나타나는 이 유모니아의 전체적인 그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프토코커스 속의 주요 병원균은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병 관련된 부분들도 이런 질병이 이 그룹 A에서 이 균이 나타나는 부분들의 질병이다라는 정도는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대한 그 이제 생화학적인 그런 성상들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병원성, 그 다음에 용혈성, 그 다음에 이 균이 그룹에 대한 균이 어디에 속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조금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란세필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문제적인 게 이제 실기에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문제집에서 참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음은 어떤 세균의 그 란세필드 그룹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이다 예상되는 세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디에 응집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럼 결국 뭐다 얘는? 그룹 A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골라내라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보죠. 친절하게 스텝토 이렇게 나눠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텝토코커스 속 관련된 부분들 통해서 A군을 골라내라 라는 부분들이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럼 한번 보죠. 유모니아 얘는 그룹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피오제니스 얘는 A, 그 다음에 스트레프토코커스 아갈락티아 얘는 그룹 B, 그 다음에 비리단스는 그룹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피칼리스는 D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요거. 그쵸? 이렇게 풀어보는 문제도 실기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거는 뭐 간단하게 이제 풀어볼 수 있는 부분들의 문제니까요. 그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죠? 마찬가지인데, 이번엔 뭐예요? 그죠? 응집이 일어난 그 B. 그러니까 그룹 B에 속하는 부분들을 골라내라라고 하는 부분들의 문제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보죠, 지문은요. 자, 유모니아 그룹 없다. 그 다음에 퓨제니스 A, 아갈렉티아 B, 얘는 속하지 않는다. 얘는 D. 자, 그럼 이제 B를 찾아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답은? 3번.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아셨죠? 쉽게 풀어볼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이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알파 용열, 베타 용열, 감마 용열 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생물학 그 강의 1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스타필로코커스 할 때 알파 용열, 베타 용열, 감마 용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 익히면 될 텐데 하나씩 보면 우리가 이 베타 용열, 그 다음에 알파 용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베타 용열은요 완전 용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균주의가 투명하다. 균주의가 투명하다라는 부분들이 특징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베타 용열 얘기한 거고요. 완전 용열대를 형성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용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면 집납주의 적혈구가 좁은 용열대의 불명확한 녹색, 그 다음에 뭐 갈색의 용열대를 가지고 물으면서 이제 녹색 연쇄상 굴균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알파 용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녹색을 왜 나타내느냐라는 것은 이제 담죽 색소, 그 다음에 뭐 담록소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녹색 같이 나타나더라. 그걸 이제 알파 용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마 용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예요? 용열도 없고 그 다음에 배지의 변색도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비용열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열은 알파, 베타, 감마 용열이다. 다시 설명드리면 간단히 설명은 베타는 완전 용열, 알파 용열은 이제 부분적으로 용열일 때가 일어나고 뭐 녹색이나 갈색, 담즙색소나 그 담록소 때문에 녹색으로 띄어지게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용열도 없고 배지의 변색도 없는 것은 우리가 감마 용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배지 상황에서 보면 이게 이제 헤몰라이시스 유형에 따른 그 분류, 알파 용열, 베타 용열, 감마 용열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베타 용열은 이제 완전 용열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알파 용열, 부분 용열, 그래서 녹색으로 보이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마 용열은 완전히 용열대가 없는, 그죠? 용열이 없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그림으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파 용열, 베타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부분 용열 완전 용열 나타낸 거고, 알파 용열이 이렇게 부분 용열, 그다음 감마는 아예 부분 용열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더라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헤몰라이시스 그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특성, 앞에서도 이제 요점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그람 양성 알균으로 쌍국균이나 연쇄를 이룬다라는 게 이제 사슬 알균의 일반적인 특징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성혐기성이나 여기 또는 이제 호기성,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는 이제 그람 양성 알균이다. 자, 그 다음에요. 보통 한천배지나 보통 뉴트런트 브로스에서는 발효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NA 비발효. 그래서 혈행 우무 배지, 그 BAP 배지에서는 얘가 발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영양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균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천배지나 이제 보통 뉴트런트 브로스에서는 발효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혈액 우무 배지, 그러니까 BAP 배지에서 발육하고 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양 요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포도당을 혐기적으로 분해했을 때 생성되는 대사산물에 의해서 균속을 나눈다. 즉 이제 탄수화물 발효, 즉 글루코스 퍼멘테이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탄수화물을 발효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균속을 좀 나눌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탄수화물 발효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성이 없고 포자도 만들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요. 주요 질환은 이제 앞에서도 제가 질환 말씀드렸지만 인디엄 이렇게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A군 사슬알균이라고 하는 부분 감염 후, 그 다음에 급성 류마티스열, 류마티스성 심장질환, 급성 사고체 신염을 약용할 수 있다. 그 A군 사슬알균에 대한 그 질병, 아까 말씀드렸죠. 인디엄, 그 다음에 농가진, 성홍열, 단독 급성 사고체 신염, 류마티스열, 산용열, 그 다음에 독소 충격 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A군 사슬알균 감염에 대한 그 질환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슬알균은 이런 부분들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질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A군 사슬알균 감염 후 나타날 수 있는 그 질환은 이렇게 나타나더라라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앞에 요점 정리할 때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니까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래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슬알균의 독소와 효소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효소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랩토키나제라고 얘기해서 피브리노나이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뭘 나타내냐면요. 그러니까 섬유소와 기타 단백질을 용해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트랩토키나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효소입니다. 다시요. 스트랩토키나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섬유소와 기타 단백질을 그 용해시키는 작용을 하는 그 효소, 사슬알균이 내뿜는 그 효소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스트랩토키나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ACG군이 생성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죠. 플라스미노겐을 활성화해서 플라스민으로 하여금 섬유소를 용해한다. 즉, 혈청 내의 그 플라스미노겐의 작용으로 인해서 플라스민을 활성화시켜서 일명 이제 피브리노라이신이라고 여기 있죠. 피브리노라이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청 내에 플라스미노겐의 작용으로 여기서 플라스민을 그 활성화시켜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피브리노나이신이라고도 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스트랩토도나제, 디나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히알루로니다제, 그 다음에 이렇게 DMP나제, 뭐 이렇게 해서 이 효소는 이렇게 사슬알균의 효소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더라.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요 정도, 그죠? 지금 얘기하는 그 피브리노나이신이라고 얘는 스트랩토키나제, 이거는 왜 그렇게 작용을 하는지라는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들만 아시면 될 것 같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독소입니다. 독소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스트랩토코커스 피오제니스라고 얘기하는 그 그룹 A가 나타나는 그 독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성 독소인데요. 그래서 보면요. 하나하나씩 보죠. 그래서 이 스트랩토라이신, 여기다 좀 적어볼까요? 스트랩토라이신. 얘가 이제 용혈성과 관계가 되거든요. 이 용혈성과 관계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피오제니스, 스트랩토코커스 피오제니스 그 그룹 A잖아요. 얘가 그룹 A. 그룹 A인데 걔가 나타내는 그 독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요. 스트랩토라이신 S라고 하는 부분인데, 스트랩토라이신 그 S는 세포 결합성 용혈독으로서 혈청 중에 진탕하게 되면 유리함으로 에스트라 명령군. 그래서 여기서 열에 불안정하고 산소에는 안정하고 베타 용혈에 관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산소에는 안정되고 항원성 없으면 병원성도 없다라고 해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중요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그 독소는 바로 요겁니다. 스트랩토라이신 O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ACG군에서 생성이 되고, 여기서는 그 밑에 나와 있지만 이게 뭐예요? 항원성도 강하고요. 불안정하고지만 항원성은 강하고, 스트랩토라이신 O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혈중, 얘가 이제 안티 스트랩토라이신 O를 생성해서 혈중 AS로의 상승을 나타내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게 질환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중에 있는 불안하며 라이신을 생성하면서 질병을 유발시킨다 라고 나타나는 그 독소가 바로 스트랩토라이신 O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다 좀 적어둘까요? 그래서 얘는요, 보통 우리가 이 스트랩토라이신 O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되는 부분들을 이제 ASO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ASO 테스트인데, 즉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라텍스 반응을 통해서 보통 이제 그 ASO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독소적인 부분 테스트하는데, 뭐냐면 환자 혈청 그 ASO 있는 그 환자 혈청하고, 그 다음에 라텍스 시작에서 이제 SA로 요 부분들을 반응시키게 되면 이제 응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혈청 여기다 라텍스 시약을 첨가하면 얘는 비응집이 일어날 거고요. 그죠? 근데 이제 환자 혈청의 그 ASO라고 하는 부분들의 그, 뭐였어요? 항원이 있다면, 그죠? 그게 이 항체고, 그죠? SA로 반응이 일어나면 그 혈중에, 그죠?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응집이 나타나는 이 부분들을 나타내는데, 왜 그러냐면 임상적인 이유는 뭐였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성 류마티스 열이라든지 급성 사고체 신염, 그 다음에 성홍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임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슬 알균이 나타나는 그 독소 중에서 바로 이 스트랩토라이신 O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더라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ASO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응집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아, 이게 사슬 알균에 의한 그 독소, 그 스트랩토라이신 O라고 하는 부분들, 즉 용혈성 영세상국은 그 감염을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 그 혈중에 AS로 그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왜? 안티 스트랩토라이신 O를 생성하기 때문에 혈중에서 그 안티 SA로 그게 상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많이 나타나게 되거나 응집이 나타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166은 우리가 토지 유니트 이상이게 되면 이제 이의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증가가 되면, 즉 생성이 되면 이제 그렇게 질환도 일어나고 우리 몸에 그렇게 항체가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도 감염이 일어났다라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이 이제 용혈 억제 반응도 이렇게 해서 그 독소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뭐냐면요, 여기다 쓸까요? 연달 메소드, 즉 뭐냐면 용혈 억제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흘려 쓸게요. 용혈 억제 반응. 그래서 환자 혈청 내에 있는 그 ASO하고, 그 다음에 스트랩토라이신 그 O를 반응시킨 후에서 그 O형 적혈구하고 반응시키면, 다시 한번요. 환자 혈청 내에 그 ASO하고, 그 다음에 스트랩토라이신 O를 먼저 반응시킨 후에, 그 다음에 O형 적혈구하고 반응시키면요, 용혈이 억제됩니다. 그 방법을 이용해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환자 혈청 ASO 이게 있고, 그 다음에 SLO 항원, 이렇게 되면 플러스 O형 혈구, 이렇게 되면 이제 비용혈이 나타납니다. 근데 정상혈청 거기다가 SLO 항원, 그 다음에 O형 혈구를 하면 얘는 용혈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 용혈 억제 반응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뭐예요? 스트랩토라이신 O라고 하는 사슬 알긴의 그 독소 중에서 스트랩토라이신 O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그 부분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이 스트랩토라이신 5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 사슬알균의 독소 중에서는 요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스트랩토라이신 5에 관련된 부분. 요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 검사법 있죠? SA로. 그래서 용혈 억제 반응, 그 다음에 라텍스를 통해서 하는 반응, 그 두 가지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어디서? 스트랩토라이신 피오제니스라고 하는 그 그룹 A에서 나타나는 그 독소다. 뭐가? 스트랩토라이신 5가. 아셨죠?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독소인데요. 발적독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 딕독소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뭐다? 성홍열의 특징적인 그 발적을 일으키는 독소, 발적독이나 딕독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열성이고요. 60도씨 수시간 가열에도 파괴되지는 않지만, 이제 이렇게 96도씨 45분이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딕속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딕 테스트라고 얘기해서 이 성홍열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스킨 테스트, 다른 말로 뭐다? 피내 반응 검사. 피내 반응 검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내 반응 검사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검사해요. 그러니까 면역되지 않는 건강인의 피내에 이제 표준 독소 0.1ml를 접종하게 되면요. 24시간 이후에 한 1cm 정도로 이제 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면역이 되었다면 중화가 되어서 발적이 안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얘가 감염이 되었는지, 감염이 되지 않았는지라는 부분들을 이제 피내 반응 검사를 하는 게 바로 뭐다? 딕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피내 반응 검사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딕 테스트, 즉 성홍열의 감염 여부를 테스트하는 그 스킨 테스트인데,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 면역되지 않았다는 그 건강인의 피내에 이제 이 독소를 0.1ml 정도를 이제 접종하게 되면 이제 정상인이라면 이거 24시간 이후에 그 발적, 한 1cm 정도의 그 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독소로 인해서 그 면역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중화가 되어서 발적이 안 생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가 감염이 됐냐, 감염이 안 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피내 반응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들 무슨 테스트다? 딕 테스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하나하나씩 그 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제 그룹 A에 속하고 있는 그 스트랩토코커스 피오제니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제 바시트라신 A 디스크에서 감수성 검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바시트라신 A 디스크와 통해서 요 STX 내성시험 바시트라신 A,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두 가지 같이 그 바시트라신 A 디스크하고 같이 요 STX 검사는 이제 내성 시험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다 한번 적어보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하는 그 STX하고 바시트라신 그 A하고는 이제 같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룹 A하고 그룹 B를 동정할 때 씁니다. 여기다 쓸까요? 그룹 A와 그룹 B 동정할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두 개를 사용하는데, 뭐냐면 바시트라신 S, 바시트라신의 이제 감수성이, 이제 S는 감수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수성. 그 다음에 SXT 내성. 이렇게 되면 얘는 뭐에 속하냐면 그룹 A에 속합니다. 지금 뭐예요? 스트레프토코커스 피오제니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바시트라신 테스트가 즉 내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 STX 얘도 내성이면 얘는 그룹 B에 속합니다. 즉 스트랩토코커스 아갈락티아. 그 다음에요. 바시트라신은 이제 뭐 감수성이나 혹은 뭐 내성 다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SXT라고 하는 부분, 이
그 내성 시험에서는 감수성을 나타낸다. 얘면 그룹 A하고 그룹 B 이외적인 부분들은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시트라신 A 디스크 감수성 검사하고 이 STX 얘도 마찬가지로 디스크 검사인데요. 이 부분을 같이 검사를 했을 때 바시트라신 STX하고 그 다음에 같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그룹 A와 그룹 B를 동정할 때 쓰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 감수성, 바시트라는 감수성을 나타내고 얘는 내성을 나타낼 때는 그룹 A다. 그 다음에 얘는 바시트라신이 내성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 STX 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얘는 그룹 B다. 그 다음에요. 바시트라신은 뭐 내성이나 감수성이고 또는 그러고 근데 이 SXT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룹 A나 B 이외의 부분들의 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더라 라는 거 이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세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설명을 지금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혈청학적 검사에서는 이제 코아굴레이션 테스트, 코아굴레이션 그 테스트, 공동응집시험, 라텍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는요, 이제 디크 독소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외독소로서 성형열 환자에게 발진이 되면서 이제 그 부위에 항독소를 주사하게 되면 그 붉은색이 없어진다라는 이 반응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뭐 키트 동종, 자동화기기 등등등 이렇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룹 A, 스타필로코스, 스트랩토코커스, 피오제니스라고 하는 이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거 사슬알균 진단 중에서 이제 바시트라신 A 앞에서 나와 있을 때 그 이제 디스크 감수성 검사인데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시트라신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베타 용혈성 사슬알균의 그 A군은 이 바시트라신의 이제 억제가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의 그 특징은 뭐냐면 얘를 왜 검사하느냐라는 부분인 거는 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베타 용혈성 그 스트랩토코커스 중에서 베타 헤몰라이시스 그 스트랩토코커스 중에서 뭘 동정하기 위해서 스트랩토코커스 피오제니스를 동정하기 위해서 이 바시트라신 테스트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그 3개에서 보통 4개 정도에 되는 그 집락을 이 백금이로 따가지고요. 즉 BAP 배지에서 이제 골고루 이제 우리가 바른 후에 이 디스크를 넣고 즉 37도씨 24시간 즉 하루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감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수성 우리가 S라고 표현하고 내성 우리가 R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감수성은 얘기하냐면 지금처럼 이 억제대가 10mm 이상이었을 때 얘는 뭐로 속하냐면 스트랩토코커스 피오제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억제대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내성이라고 나타내는데 보통 뭐 6mm 이하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시트라신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타 용혈성 그 스트랩토코커스 중에서 스트랩토코커스 피오제네스를 동정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건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검사법, 그다음에 원리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왔다. 그리고 이 A 디스크 이렇게 나왔다. 얘는 바시트라신 테스트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 이제 억제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피오제니스 얘를 골라내면 되는 부분이고 이 검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바시트라신 테스트다.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런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문제 나오게 되네요. 자, 보면 A 디스크 내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여기가 억제대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테스트다? 바시트라신 디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바시트라신 테스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양성을 보이는 세균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양성, 감수성이 나타나는 감수성, 그죠? S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라고 골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건 뭐 다 그쵸? 보면 요거 나머지는 뭐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들인 거니까 이거 골라내면 될 것 같습니다. 바시트라시는 아까 말씀드린 전보다 베타 용혈성 연쇄성 구균 중에서 스트랩토코커스 피오제네스를 동정하기 위한 그런 검사법이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아셨죠?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는 아예 딱 주어졌네요. 바시트라신 테스트를 하고자 한다. 어느 세균이 의심스러운 건가 딱 봤더니 바시트라신은 그쵸?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동정하기 위한 거다? 스트랩토코커스 피오제네스 동정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쭉쭉쭉쭉 봤더니 뭐다? 여기 있네요. 그죠? 어느 세균이 의심스러운 건 이거고, 그래서 피오제네스 A군으로 나와 있는 이 피오제네스를 동정하기 위한 것이다. 자, 또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그죠? A디스크에 대한 부분이고, 바시트라신 테스트를 하고 있네요. 그죠? 예비 동정이다. 예상되는 세균. 지금 억제대가 있죠. 그죠? 요거,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시트라신 테스트는 이렇게 된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사슬혈균의 진단으로 나와 있는 그 PYR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얘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약자는 이렇게 쓴다. 뭐 읽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PYR 테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요, 여기다 쓸까요? 결국 뭐냐면 스트랩토코커스 피오제네스, 즉 얘는 이제 그룹 A죠. 그 다음에요, 엔테로코커스, 얘는 뭐야? 그룹 D였잖아요. 그래서 얘를 예비 동정 시험입니다. 얘를 구분하기 위한 거. 다시 한번요. 이 PYR이라고 하는 그 테스트는 즉 스트랩토코커스 피오제네스하고 그 다음에 엔테로코커스를 구분하기 위한 그 예비 동정 시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원리는요. 여기 원리는 여기다 쓸까요? 원리는 즉 PYR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즉 PYR 가수분해 요소 얘에 의해서 뭐다? 베타 나프탈 아마이드 다 쓰지는 않을게요. 플러스 거기다가 PYR 시약을 떨어뜨리면 적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 보면 즉 그 PYR 배지에 세균을 접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요 배지에 세균을 접종하게 돼서 보통 이제 35도씨에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배양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PYR 시약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2분 내에 판독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가 요거 그죠? 나중에 이 나프탈 아마이드하고 결합 이제 반응을 하게 하고 이제 PYR 시약과 반응해서 적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적색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뭐냐면 스트랩토코커스, 피오제니스, 그다음에 엔테로코커스 그거를 이제 그 걔를 동정하기 위해서 그죠? 나타나는 그 예비 동정. 얘네 두 가지만 양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은 이제 노란색 혹은 무색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랩토코커스, 피오제니스 그룹 A하고 엔테로코커스를 예비 동정하기 위한 그 시험이 바로 이 PYR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PYR 테스트 나타내고 있고요. 양성은 이렇게 적색, 음성은 무색이나 노란색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 양성을 나타낸 것은 지금 두 가지, 그죠? 스트랩토코커스, 피오제니스하고 엔테로코커스가 이렇게 양성을 나타내더라.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PYR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도 이제 실기 문제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냐면 지금처럼 장알균과 그룹 A가 양성을 보이는 검사법이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뭐요? PYR 테스트는 뭐다? 스트랩토코커스 피오제니스. 얘가 그룹 A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장알균. 그죠? 엔테로코커스. 얘를, 그죠? 얘가 이제 양성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이제 PYR 테스트였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의 이름은 이라고 나타냈네요. 그래서 요거. 그죠? 나머진, 뭐, 나이신, 페놀, 뭐, 다 관련 없죠? 바이오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PIR 테스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걸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죠? 이렇게 보면, 아, 무슨 검사라는 부분들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장알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룹 A 그룹에 대한 그 스트랩토코의 사슬알균의 양성을 나타내는 부분의 검사, 뭐다? PIR 테스트였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알고 계셨다면 이 그림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답을 골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사슬알균의 진단 중에서 우리가 이게 좀 많이 이제 문제송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캠프 테스트입니다. 캠프 테스트인데 이 캠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트랩토코커스 아갈락티아라고 얘기하는 그룹 B군을 동정할 때 우리가 사용된다.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 바시트렛이나 PYR 테스트처럼 이 그 캠프 테스트 얘도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동정하기 위한 거다? 스트랩토코커스 아갈락티아 그룹 B 그룹을 동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도 나와 있지만 그룹 B가 생성하는 그 캠프 팩터가 스트랩토코커스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가 생성하는 그 용혈성이 만나면 용혈성이 더욱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화살촉 모양으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결과는 즉 양성하고 그 다음에 음성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날 텐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차 접종 부위에 상승된 그 용혈 현상이 관찰되더라. 이게 이제 결국 이렇게 양성이 되면 얘는 뭐다? 그룹 B그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차 접종 부위에 상승된 용혈 그 현상이 관찰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뭐예요? 그 베타 용혈성 연쇄상균 그 외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룹 B그룹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그 얘하고 관련이 없는 그 나머지 부분에 베타 용혈을 가지고 있는 그 연쇄상 구균. 그 부분들을 바로 이 캠프 테스트 음성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동정하기 위한 시험, 얘를 동정하기 위한 시험이 뭐다? 캠프 테스트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화살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렇다라고 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얘가 뭘 동정하고자 하는 건지라는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캠프 테스트, 그 다음에 뭘 동정하기 위한 거다. 그 다음에 뭐하고 만나느냐. 스트레토코스 아우레스, 스타필로코스 아우레스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룹 B가 생성하는 그런 거하고 만났을 때 그렇게 용혈성이 나타나더라 라는 부분들이 이 캠프 테스트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것도 역시 문제수로 한번 통해서 또 한번 보죠. 자, 이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는 세균은 이라고 얘기해서 딱 봤더니 뭐예요? 그죠? 이렇게 나타나고 양쪽에 했더니 어떻게 돼? 그죠? 용혈대가 좀 더 커지고 관찰이 됐죠? 즉 캠프 테스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캠프 테스트 양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프토코커스 B군, 즉 아갈락티아라고 얘기하는 그 그룹이었죠. 그러니까 B군, 그죠?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쉽게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시험에 이용되는 배지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요거는 이거죠. 의무 배지, 그죠? BAP 배지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사용하더라.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으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면양, 혈액, 배지라고 하는 이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또 하나. 예비 동정시험이다. 예상되는 세기호는 이냐고 얘기했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캠프 테스트 양성인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캠프 테스트 양성. 그래서 양성인 세기는 뭐였었어? 비군. 그죠? 예. 쉽게 풀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나타내도 있더라라는 거죠. 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합니다. 얘는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또 히프라이트 하이드로라이시스 테스트라고 얘기해서 이제 가수분해 시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프라이트 가수분해 시험. 요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이제 뭘 나타내고자 하는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아까도 이제 뭐 앞에서도 이제 그룹 B 그룹을 동정하기 위해서 이제 캠프 테스트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요, 그룹 B를 동정하기 위해서 이 히프레이트 가수분해 시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얘는 원리가 베타 용혈 그 콜로니 중에서, 그러니까 베타 용혈을 가지고 있는 그 그룹 그 콜로니 중에서 이 히프레이트 이 하이드로라제 그 생성 그 균주는요, 소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요거 소듐 히프레이트를 그 가수분해합니다. 그래서 결국 뭘 생성하냐면 벤조에이트하고 그 다음에 글라이신을 생성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다? 그룹 B가 그래요. 그룹 B가. 그래서 그 스트랩토코커스 아갈락티아라고 하는 그 균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생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를 동정하기 위해서 이 히프레이트 가수분해 시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원리거든요. 이게 베타 콜로니 중에서 이 얘를 생성하는 그 균주, 즉 히프레이트 하이드로라제를 생성하는 균주는 얘를 가수분해해서 이렇게 생성을 시키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검사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원리는 그렇게 이제 되고요. 그래서 목적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다? 얘를 동정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뇨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얘가 이제 마뇨산인데 얘가 이 히프리카제라고 하는 그 리카제라고 하는 그 효소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되면 지금처럼 벤조이덱스하고 글라이신 얘를 이제 생성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에 이제 요거에 지금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즉 판독을 이제 두 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하이드린 시약을 사용해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염화 제이철 시약을 사용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 글라신을 가지고 한다면 얘는 뭐냐면, 여기다 쓸게요. 지금 여기 있네. 자, 글라신에 닌하이드린을 떨어뜨리게 되면 얘는 이제 뭘 나타내면 이제 진한 자색이나 청색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벤조익 엑시드에다는 뭘 첨가하면 되냐면 이제 염화 제2철 시약을 사용하게 되면 얘는 반응해서 침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염화 제철이라고도 얘기하고 뭐냐면 12% FeCl3 이렇게도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나오던가 안 그러면 염화 제철 뭐 같은 얘기니까요. 문제 상황에서 이렇게 나누면 그거 뭐 골라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양성으로 나타난 거 이렇게 두 가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드린 시약을 사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염화 제철 시약을 사용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글라시는 사용하는 거는 이제 닌 하이드린 시약을 사용하면 이제 청색, 지금 나타난 것처럼, 그죠? 이렇게 청색 나타난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염화 제이철 시약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벤조이드 엑시드하고 반응하면 이제 침전을 나타내더라. 이게 이제 두 가지 시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분해 시험 이렇게 두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원리는 뭐다? 아니, 결과는 얘를 동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런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베타 그 헤몰라시스 그 스텝토코커스 중에서 얘를 동정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요. 그 베타 용혈 중에서 이렇게 프레이트 하이드로라제를 생성하는 그 균주는 이제 이렇게 얘를 가슴분해해서 이렇게 나타나더라. 얘를 생성하는데, 그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시약을 첨가했을 때 요거는 지금처럼 닌 하이드리는 시약을 첨가하면 자색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벤조이드 엑시드에 대한 이제 염화 제이철 시약을 넣으면 침전이 일어나더라. 이런 부분들의 원리가 바로 이 가수분해 시험, 히프레이트 가수분해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요. 자, 본 시험군은 그람 양성 알균으로 좁은 용혈성을 보이고, 그 다음에 카타라제 음성이었다. 시험법 이름과 세균의 이름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쭉 봤더니 친절하게, 그죠? 가수분해 시험이나 이제 바일 관련된 부분인데, 바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사진의 시험법하고 이름으로 연결된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즉 카타라제 여기선 음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였었어요? 스트랩토코커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트랩토코커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뭐예요? 캠프 테스트, 저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가수분해 시험 양성을 찾아내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 그죠? 아가락티아 요 부분들을 골라내는 부분이니까 답은 몇 번?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다? 어디에 나타날 수 있냐? 실기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폐렴 알균, 사슬 알균으로 넘어왔습니다. 폐렴 사슬 알균은 이제 스텝토코커스 뉴모니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란스필드형 항원을 갖지 않는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이게 이제 특징이다라는 거였고요. 이제 폐렴위에서도 중염, 수막염염, 폐혈증 이런 원인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해튼증은 이제 란셋형의 그 그람 양성 쌍규균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쭉 보이는 부분들 쭉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캡슐을 소유한다라는 부분들 특징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용혈이고, 그 다음에 자가용혈 효소에 의해서 중앙부가 함몰되어 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냐면 오토 라이시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오토 라이시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요거 가운데 부분이 폭 들어가서 함몰되어 있는 부분들, 요게 그 폐렴 사슬 알균의 큰 특징입니다. 아셨죠? 자가용의 효소에 의해서 함몰되어 있는 것에 대한 그 진락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상황에서는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람 염색한 것이다. 어느 세균이 심스러운가? 라고 얘기해서 지금 봤더니 그람 양성 쌍구균처럼 보이죠?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 그죠?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그죠? 요거,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람 양성 쌍알균 뭐 형태로, 뭐 쌍구균, 쌍알균 그 형태가 관찰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뉴모니아 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머지는 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럼 뭐 음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 그죠? 알균 적인 부분들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폐렴 사슬 알균 계속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폐렴 사슬 알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현막 팽화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현막 팽화 시험은 즉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의 여기다 쓸까요? 최종 동정 시험입니다. 얘가 이제 현막 팽화 시험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이제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의 최종 동정 시험인데요. 읽어보면 특이적 항다당제 혈청과 해당 균을 이제 슬라이드 상에서 혼합하면은 해당의 폐렴구균의 캡슐이 특이적으로 이렇게 빵빵하게 올라가는 부분들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팽창한다. 지금 뭐냐면 얘가 왜 그러냐면 균이 항다당류 혈청과 결합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균이 항다당류 혈청과 결합하기 때문에 특이적으로 팽창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막 팽화 시험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이제 그 최종 동정 시험이다. 폐렴 사슬알균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의 최종 동정 시험이다 라는 부분들이 뭐다? 현막 팽화 시험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단시험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혈액병화 쭉 있고, 여기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막 팽화시험, 얘가 뭐다? 최종 동정 시험이다. 중요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옵소신 테스트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즙 용리 시험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이건 설명드릴 겁니다. 담즙 용리 시험, 옵소신 테스트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폐렴 사슬 진단 시험 이렇게 두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지금 얘기하는 현막 팽화 시험,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들이 폐렴 사슬 알균의 진단 시험에 속한다라는 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자, 옵소신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들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얘는 거기서 나와 있듯이 알파 용혈성 사슬알균하고 폐렴 사슬알균 감별에 시용되는 시험을 우리가 옵소신 테스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수성, 그 다음에 내성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잖아요. 감수성을 우리가 S, 얘는 R로 표현하는데, 자, 감수성을 나타내는 부분들은 폐렴 사슬 알균은 얘가 감수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약 15에서 30mm 정도의 억제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의 감수성, 얘를 이제 폐렴 알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내성은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알파 용혈성 사슬 알균, 얘는 이제 저항성이나 적은 크기의 억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뭐였어요? 그룹 D, 그 다음에 비리단스 관련된 부분들은 다 그치? 내성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룹 D나 이제 비리단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속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었냐면 옵토신 화학명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문제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건 좀 알아두세요. 옵소신 화학명은 EHC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다 써보면 에티 하이드로 다시 쓸까요? 에틸 하이드로 유예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 클로라이드. 요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EHC. 요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옵소신 그 화학명. 그래서 요렇게 요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시 돌아와세요. 그래서 옵소신 테스트는 이제 지금처럼 요렇게 감별에 사용되는 시험이다. 그래서 감수성, 그 다음에 내성 나타날 수 있고요. 감수성은 이제 폐렴 사슬 알균이 그렇고요. 내성은 이제 알파 스트랩토코커스, 즉 그룹 D, 비리단스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속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P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옵소신테스는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바시트라시는 뭐예요? 에이드 디스크 이렇게 나타냈죠? 얘는 이제 P 디스크를 사용하는 부분들, 옵소신테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요. 자, 이렇게 P 디스크 보이고요. 얘는 뭐였어요? 지금 나온 것처럼 옵소신 테스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즉 부분 용혈균의 그 폐렴 알균하고 비리단스를 감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옵소신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이거 다시 쓰면 옵소신 테스트 약자를 쓸게요. 옵소신 테스트고 부분 용혈균인 그 폐렴 알균하고 비리단스를 감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더라.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죠? 이 부분들을 이제 옵소신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요. 자, 역시 마찬가지고 P디스크 쓰고 옵소신, 즉 얘는 이제 감수성을 나타냈죠. 그죠? 감수성을 나타냈고 예상되는 세계는 뭐였었어요? 폐렴 사슬 알균하고 그 다음에 그냥 비리단스 같은 그 그룹을 구별하기 위한 부분이 옵소신 테스트였잖아요. 근데 이제 감수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였다? 폐렴 알균이었다. 그죠? 사슬 알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폐렴 사슬 알균의 진단 시험 중에서는 또 하나 담즙 용해 시험을 또 하게 됩니다. 담즙 용해 시험을 하게 되는데 결국 얘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리단스 그룹하고 감별하기 위해서 이 담즙 용해 시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는 이 담즙 용해 시험에서 양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리단스 그룹에서는 음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균은요, 자가융해 효소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이 담즙 용해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BHI 등 액체 배지에서 균을 배양하고요. 여기에 이제 10% 옥시갈, 10% 이렇게 소듐 해석 초콜레이트 얘를 첨가하면 배지가 클리어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담즙 용해 시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해 시험은 요거는 이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얘도 있지만 요거 이렇게 첨가한다라는 게 바로 이 담즙 용해 시험에 통해서 넣는 부분이다라고 첨가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도 아마 문제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보이면 10% 소듐 디톡시 초콜레이트 데톡시 초콜레이트 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나타내게 되면 아 얘는 담즙 용해 시험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정도는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모니아하고 비리단스 그룹을 감별하기 위한 거. 그래서 뉴모니아는 양성, 비리단스 그룹은 음성을 나타내더라 라는 부분들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이 담즙 용해 시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폐렴구균은 이 담즙 용해 시험에서 양성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양성을 나타내는데 이 시험에 사용되는 그 시약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적히지는 않는데 10% 아까 아이고 다시 쓸까요? 10% 얘도 나타나면 얘를 답으로 골라내도 되고요. 그거 아니면 요거처럼 그죠? 10% 소듐 요거 그죠? 이런 부분들을 골라내는 부분들. 그러니까 시약으로서 뭐가 쓰이느냐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였었어요? 지금처럼 요거 그죠? 요걸 기억하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셨죠? 그게 이제 문제 상황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니까 이렇게 그죠? 담즙 용해 시험에 사용되는 시약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담즙 용해 시험을 통해서 화살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 여기는 지금 음성을 나타낸 거고요. 이거 음성이죠. 그리고 얘는 이제 분해가 된 거잖아요. 양성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성균질 찾아라라는 거니까 요거, 그죠? 얘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제 폐렴구균, 사슬, 알균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 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테로코커스에서 이제 그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테로코커스는 이제 알파, 베타, 감마 헤몰라이시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이 감마 헤몰라이시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엔테로코커스의 특징인 거고요. 그 다음에 pH는 이렇게 4.7에서 9.6 범위에서 발육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거 이렇게 BHI 브로스에서 NaCl 6.5% 첨가한 배지 접종했을 때 발육된다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들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NaCl 6.5% 첨가한 배지에 발육되는 게 바로 이 엔테로코커스의 특징인데, 보통 배지는 몇 퍼센트냐면, 보통 배지는요 0.5% 정도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높은 그런 함유에서 잘 자란다라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이제 BHI 브로스에 접종한 후에 60도씨 30분간 가열해서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잘 배양한다. 즉 10도씨나 혹은 45도씨에서 발육이 잘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니터를 분해하고요. 그 다음에 담즙, 가수분해한다. 그 다음에 SF 브로스에서도 잘 발육된다. 4도씨 이 아가에서도 발육된다. 그 다음에 에틸렌 블루 잉크 배주에서 잘 발육된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다 뭐다? 이 엔테로코커스의 하나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뒤에서 이제 좀 더 나오면 설명 제가 계속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 특징적인 걸 나타내는 문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 의무 배지 상황에서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이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지금 앞에서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자, 바일 에스쿨린에서 발육이 아니죠. 아까 뭐랬어요? 가수분해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발육 잘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담즙용이점 옵서싱 감소점은 해당 사항 없고 요거죠. 그죠? 그죠? 가수분해 하는 거지 뭐 양성이니 옵서싱 감수성이니 이런 부분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당 없고 요렇게 아까 보통 배지는 몇 프로라고 했어요? 0.5%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함유가 NaCl 그 6.5%에도 잘 발육하더라. 그 다음에 45도씨나 그 다음에 10도씨 이런 데 잘 발육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반응을 볼 수 있는 세균이 뭐냐라고 얘기했어요. 요거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되게 검어요. 즉 배지가 지금 굉장히 검게 변했다라고 보면 얘는 아가가 바일 에스쿨린 아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배지가 검정색으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세균이 뭐냐, 즉 바일 에스쿨린을 가수분해하는 부분들을 그 균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한 그 양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비리단스나 다른 거하고는 관련이 그 바일 그 에스쿨린 가수분해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은 없었잖아요. 그죠? 요거 그죠? 이런 부분들 왜 얘는 양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얘는요 이제 앞에서는 설명드리지는 않았는데 즉 SF 브로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뭐의 약자냐면요, 스트랩토코커스 페칼리스 브로스라고 하는 부분들의 약자입니다. 이 SF 브로스라고 하는 부분은 스트랩토코커스 페칼리스 브로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SF 브로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얘에 대한 그 목적은요, 즉 엔테로코커스하고 그 다음에 논 엔테로코커스 그룹 그 D하고 간별을 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부분들이 그 이 SF 브로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은 그래요. 그래서 엔테로코커스하고 그 논 엔테로코커스 그룹하고 간별하기 위한 부분들이 바로 이 SF 브로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지시학은 뭐냐면요. 지시학은 BCP입니다. BCP. 즉, 브론, 크레솔, 퍼플. 지시학은. 그래서 BCP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브론, 크레솔, 퍼플. 그래서 양성은요. 양성은 옐로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다? 엔테로코커스. 그 중에서 뭐야?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 페칼리스. 그 다음에 음성은요? 퍼플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룹 D의 스트랩토코커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요, 지금 보면, 자, 황색, 오른쪽, 얘죠. 나타나는 결과로 예상되는 색이유는, 지금 말씀드렸어요. 양성은 뭐다? 옐로우. 그죠? 지금도 써있네요. 그죠? 양성 옐로우. 뭘 구분하기 위한 거다? 엔테로코커스하고 넌 엔테로코커스를 구분하기 위한 건데, 이 엔테로코커스 중에서는 피칼리스. 그죠? 얘가 양성이다. 다 고를 수 있죠. 뭐예요? 요거. 그죠? 이게 받은 뭐다? SF 브로스 발육 시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이 정도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엔테로코커스 좀 이제 나머지 빠진 부분들이나 좀 더 보충할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타시움 텔로라이트 1%에 첨가한 그 BAP 배지에서 블랙으로 발육된다라는 게 이제 엔테로코커스의 하나의 특징. 그 다음에 메콩키, 그 다음에 EMB 아가에서 자라나는데 다른 스트랩토코커스는 자라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이 엔테로코커스의 하나의 큰 특징. 그 다음에 설파제하고 페니실린의 내성이다. 그 다음에 쭉 나타냈을 때 뭐 방광염 이런 게 원인이 된다라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엔테로코커스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이 반코마이신 리스탄트 엔테로코커스, 그래서 BRE라고 얘기하는, 즉 얘는 뭐냐면 원내 감염, 즉 여기다 쓸까요? 원내 감염, 병원 감염의 그 문제를 나타내는 그 부분들이 바로 이 VRE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흘려 쓸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국내에서 분리되는 그 VRE 중 대부분은 즉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가 대부분입니다. 페칼리스. 근데 이 페칼리스 균이고, 그 다음에 그 내성 유전자는 반 A라고 얘기하는 그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뭐 문제 상황에서는 뭐 반 A, 뭐 B, C 뭐 이렇게 해서 나올 텐데, 이 엔테로코커스 중에서 나타나는 이 그 페칼리스는 반 A라고 하는 그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이제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중에 나타나는 부분, 이것도 가끔씩 뭐 문제 상황에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코마이신 그 내성 장알균에서 그 내성 유전자 뭐 이런 부분들 뭐 물어본다면 이렇게 반 A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원내 감염에 나타나는 병원 감염을 나타내는 그 부분들을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은 이렇게 특징이 되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들 가끔씩 문제 상황에서 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눈으로 잘 익혀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국가고시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나타냈는지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게 이제 21년도 문제일 겁니다. 얘는 이제 21년도에 출제됐던 그런 부분의 문제인데,
자, 폐렴 알균의 일반적인 성상은이라고 해서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카탈라제 음성, 그 다음에 뭐 그러면 막대균 이런 거 아니었죠? 그래서 쭉 보면 이 옵소신테스트 감수성을 나타내는 부분, 얘를 이제 답으로 골라내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얘가 뭐였었어요? 그죠? 폐렴, 사슬, 알균에 대한 특징이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옵소신테스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였었어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면 알파 용혈 그 용혈성 사슬 알균하고요. 그 다음에 폐렴 사슬 알균을 그 감별에 이용되는 시험이 뭐였었어요? 이 옵소신 테스트였었어요. 만약에 지금 또 기억이 안 난다면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넘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옵소신 테스트 알파 용혈성 사슬 알균하고 폐렴 사슬 알균 그 감별에 이용되는 시험이 뭐였다? 옵소신 테스트였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감수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요걸 골라내는 부분들의 답으로 골라내는 부분들의 그 국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다음 결과로 예상되는 균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도 또 나왔네요. 옵소신, 얘는 몇 년도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나왔죠. 그죠? 폐렴 알균에 대한 부분들을 골라내는 부분들. BAP에서 부분 용을 나타냈고, 옵소신 시스템 감수성. 아, 폐렴 알균이었다. 그죠? 요거. 역시. 그래서 요 곡식 문제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었을 때 이게 두 가지 다른 연도인데 이건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폐렴 알균을 골라내는 부분, 그 다음에 옵소신 테스트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부분이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문제집 속에서 나타난 부분이었죠. 녹색 사슬 알균 비리단스하고 폐렴 사슬 알균을 구분하는 지금 나왔네요. 그죠? 뭐요? 녹색 사슬 알균이라고 하면 뭐예요? 알파 용혈. 그죠? 그 다음에 폐렴 알균을 구분하는 검사. 아까 알파 용혈 쓴 사슬 알균하고 폐렴 알균 사슬 알균 감별했을 때 뭐였어요? 아, 요거.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의 성상으로서 옳은 것은 쭉 봤더니 비증식 아니고 얘 증식하고 얘는 음성이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죠. 그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그 엔테로코커스 특징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대부분의 썰파제하고 페니실린에 뭐가 있다? 내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죠? 답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슬 알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앞에서 부분들에서 이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참고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들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룹, 뭐, 앞에서 설명드렸던 란세필드 그룹을 이제 구분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질환들, 그 다음에 용혈성 쭉 말씀드렸고요. 또한 그룹 A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폐렴, 그 다음에 장구균까지 즉 특징적인 것과 거기에 해당되는 그 감별 시험이나 예비 동정 시험이나 이런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그 감별 시험 쭉 그 검사법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익혀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거기에 대해서 가지치기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뭐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뭐 마인드맵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지치기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가 된 후에 가지치기를 해야만 이 부분들이 여기에 속했구나라는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거꾸로 가지치기부터 먼저 해 나가서 이렇게 외운 다음에 또 세부적인 걸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어디 부분에 속해 있는지 혹은 이게 어떤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지 부분이 오히려 더 역으로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나하나씩의 그 검사법 이렇게 검사를 이루어지고 이게 어떤 부분들의 동정을 하는 거나 어떤 최종 동정 시험이나 혹은 감별하기 위한 어떤 시험이다 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익히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앞에서 배웠던 뭐 스타필로코커스하고 지금 스트랩토코커스하고 구분했을 때 먼저 뭐 카탈라이즈 테스트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나누게 되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눠지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적으로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문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라는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파악해서 지금 제가 언급들을 드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 통해서도 한번 확인하셔서 이 부분들이 이 이론이 문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접근되어서 나오는구나 라는 부분을 눈으로 익혀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론만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론이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은 우리가 국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뭐 점수를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여기서는 문제 출제되는 거라는 어떤 경향 파악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론만 너무 알고서 그렇게 접근한다면. 역으로써요. 문제만 알고 문제 통해서 답만 외운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검사 원리나 혹은 어떻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답을 유추해내는지 부분들도 사실은 또 역으로 얘기한다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균형감 있게 공부적인 부분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마지막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까지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보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찬쌤의 쉬운 미생물학의 찬쌤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